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택시기사 이범신입니다. 퇴라고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나라에 이제 사정이 있겠지만은 재원이 좀 모자라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상당히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많이 갈 거라고 봐요. 이해는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띄우는데 공약 전에 2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치모터 사정이 또 있지 않아요. 더 급한 게 있을 거고 공약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 정책을 쓰임에 있어서 물 흐르듯이 순수하게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요, 들으신 대로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 이범신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 공약에 후타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단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에 대한 축소 문제, 여러분들의 의견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예스를 다운받으셔서 예스를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내주시면요.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고시인데요. 고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412님이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나란 일 하시는 분들 곳간 좀 열어서 서민들에게 풀어주세요. 서민 살기 참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중에 돈은 없네요. 이런 내용인데요. 정말 공감 가는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신수 선수가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치렀죠? 예, 오늘 신시내티와 피츠버그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렸습니다. 일단 결과는 피츠버그가 6대2로 이겨서 세인트루이스와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게 됐고요. 추신 선수가 뛰는 신시내티는 오늘 한 경기를 끝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을 아쉽지만 마감했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한테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였는데요. 추신수 선수가 2005년 빅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출전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또 홈런을 쳤습니다. 1대6으로 뒤지던 8회에 피츠버그 구원 투수 토니 왓슨의 슬라이더를 당겨서 5월 솔로 홈런을 쳤는데 피츠버그 측에서 이제 관중 손을 놨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비디오 판독까지 거친 결과 명백한 홈런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 한국인 선수 중에 타자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나간 것은 최희석 선수가 2004년에 한번 대타로 출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신수 선수가 처음인데요. 오늘 추신수 선수 홈런 포함해서 3타수 2안타, 몸에 맞는 볼도 또 하나 기록했고요. 1타점, 2득점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이 한국인 메이저리거 타자 포스트 시즌 기록을 다 갈아치운 셈인데요. 팀은 졌지만 이 올 시즌을 잘 했던 추신수 선수가 정규 시즌에 이어서 포스트 시즌까지 잘 마감했습니다. 네, 한국인 타자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터뜨린 첫 번째 홈런. 네. 아주 멋졌습니다. 예. 다음엔 도마의 신이로 불리는 선수죠. 양학선 선수. 네. 양 선수가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고요? 네.
지금 벨기에에서 이 기계체조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학선 선수가 2011년에 이어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데요. 어제 밤에 예선 그 도마 종목에서 양학선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아주 가볍게 진출했는데요. 1차 시도에서 여2라는 기술을 선보였고 2차 시기에는 스카라 트리플 이렇게 선보이면서 예선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결선에서 바로 양학선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양학선 2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양학선 선수가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자신이 만든 고유 기술 양학선 이 기술은 이제 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에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인데요. 이걸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기술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개발한 기술이 양학선 2인데요. 이 기술은 세 바퀴 반을 비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선에서 지금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지금 심판회의에서 난이도는 6.4 굉장히 높은 점수를 지금 받을 걸로 채택이 돼 있고요. 이제 결선이 6일에 열립니다. 근데 이번에 대회도 관심이 있었던 게 북한의 리세광 선수, 양학선 선수 최고 라이벌로 불리는데 이 선수가 자리를 비웠던 2년 사이에 양학선 선수가 지금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작년 올림픽까지 다 휩쓴 거거든요. 이번에 역사적인 첫 맞대결을 기대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예선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맞대결은 못하게 됐지만 이 상대적으로 양학선 선수의 세계선수권 2연패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서시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삼성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야구? 네, 현재 사직에서 롯데랑 경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기면 정규 시즌 우승 확정되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초반에 0대0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서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던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표절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김미화 씨는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서 자진 하차했었는데요. 네, 김미화 씨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 의혹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절로 보기 어렵다. 이런 단서는 있긴 합니다만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제가 처음에 그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표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신문사에 대해서 제가 애초부터 내가 처음에 석사 논문을 쓰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선행 연구하신 분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연예인 평판에 대해서 썼는데, 네. 그 평판에 대해서 연구하신 학자들, 그 학자는 이렇게 연구했다, 저렇게 연구했다, 이런 것을 이제 쭉 쓰는 과정이 있거든요, 논문에서. 예,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뒤에 참고 문헌에 그분들의 책을 참고했다라는 걸 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고 아주 작은 실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은 표절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제 크게 문제를 확대시켜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미숙에 의한 실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이제 학교에서 결정을 내려주신 거죠. 네. 그 이후에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어요? 마음고생이라기보다는, 네. 글쎄요. 그냥 하여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제 몫이었고요. 네. 이제, 이 문제 제기에 있어서 제가, 좀, 그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은 예. 논문의 문제에 있어서 논문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이 잘못됐다 그럼 그것 하나를 가지고 바르게 바로잡아라라고 얘기하셨으면 제가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앞에 이제 뭐 친노 좌파니 아니면 종북이니 뭐 이런 말을 써서 네. 학문적인 논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들을 앞에 붙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표절을 했다는 둥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신문사가 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실수는 실수대로 제가 인정을 했던 거고 예. 그 논문이 우습게도 제가 그 연예인 평판이에요. 연예인 평판에 대해서 썼는데 네.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이 연관이 돼 있는 논문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논문의 주제를 다른 걸로 쓰려고 하다가 하도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행사의 사회를 본 거를 가지고 친노다, 좌파다 하도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법정에다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이 아닌데 대통령 행사에 사회를 보는 거 나라님이 되셨으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 재능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를 봤기 때문에 즉 친노다. 이렇게 이제 대중 연예인을 몰아붙이는 이런 행태. 예. 이것이 과연 이게 사실이 아닌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평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들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예. 강호동, 유재석 씨를 중심으로 해서 평판에 대한 수치를 제가 찾아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논문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의 얘기가 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실질적인 사례의 얘기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또 마지막에 그 논문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친노좌파 꺼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시거든요. 네. 언론에 상당히 근데- 섭섭하시겠어요. 예, 아주 잘 됐죠. 아니, 섭섭한 거보다는 네. 그렇게 한쪽으로 막 편향되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몰아붙이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대중 연예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저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쓰시겠다 하면 전 가서 도와드리죠.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념 논쟁에다가 붙여서 논문의 표절 시비로 끌어들인 그 행위가 잘못됐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김미화 씨가 그런 표절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 그분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아, 친노 네. 좌파 중에 예. 중에 논문을 뒤져가지고 예.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사를 쓸 때도 그런 무시무시한 용어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뭐 표절 시비로 끌어들인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하여튼 잘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네. 저를 믿고 제가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예. 학교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해줬고 또 뭐 믿어주셨던 분들이 다행이다라고 이제 뭐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기뻐요. 네. 박사과정 하고 계시죠? 네, 그 박사 과정도 역시 지금 이제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만 남아 있어요. 네. 이제 또 더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네. 신경이 쓰이는 것보다는 제가 뭐 열심히 해서 학문적인 어떤 저의 성취도죠. 예. 그게 뭐 남을 신경 써서 제가 뭘 쓰고 못 쓰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사 논문도 열심히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네. 정말 빛나는 논문이 될 수 있게 예. 네.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 네. 중이에요. 네. 석사 논문 주제가 이제 연예인 평판이 방송 출연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예인 평판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제 논문을 후배들이 이제 참고를 하겠죠. 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 또는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그 논문이 그런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거였고요. 네. 또, 뭐, 아마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랜 동안 노력해서 만든 어떤 학문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동안 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신 다음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이제 뉴스 진행에서 자진 하차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고요. 예. 뭐, 예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도 뉴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좌우 논란에서 계속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예. 시비 붙는 분들은 계속 시비를 붙고, 네. 뭐 아니라고 믿는 분들은 아니라고 믿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한 지 10년이 넘었고, 예. 매우, 시대가 이상하다. 매우. 네.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저의 이제 본연의 자세로 저는 사실은 정치 코미디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예. 진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경험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예. 다시 이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PD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시대가 아직도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반반으로 나뉘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더더군다나 대중적인 어떤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대중 연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치 뭐 이념적으로 편향된 양 잣대를 들이대는 거, 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대통령 행사 또는 국회의원 행사 이런 거 부탁을 하시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을 도우면 아무런 지금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또 어떤 뭐 싫어하는 사람을 가서 제가 정당하게 진행료를 받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마치 친노나 좌파나 이렇게 뭐 편가름이 되어버리니까 예. 저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참 매우 불쌍하시다. 내가 그분한테 뭐 친노도 아니고 아무런 뭐 연관도 없고 몇 번 만나기만 했지만 왜 우리 사회가 꼭 이래야 되나. 지금 대통령께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움받는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편향적으로 극우다 또는 뭐 극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시절 그런 것들 그런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뭐 대중 연예인으로서 마음껏 누구든 가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돕고 나라에서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만에 언론에서 이렇게 뵙는데 청취자분들에게 나 김미화 뭐 이런 얘기 꼭 하고 싶다라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다 드렸는데요. 예, 예. 네. 정말 제가 그렇게 저는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 잘못한 일은 또 솔직하게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발 좀 뭔가 이렇게 편향되게 바라보지 마시고 또 요새 신문 인터넷 신문이다 무슨 신문이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카더라 이런 얘기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냥 본연의 김미화는 김미화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개그우먼 김미화 씨였습니다.
네, 7456님인데요. 김미화 씨 논문 표절 의혹 벗어나신 거 축하드려요.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그 노력을 인정받으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그리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곳에 대한 또 방송 프로그램 의견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워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삼성그룹, 삼성고시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그룹 채용 문제, 채용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나 보죠? 네. 삼성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10만 명 넘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상반기와 인턴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20만 명가량이 삼성에 지원세를 낸 건데요. 이렇게 지원자 수가 과다하다 보니까 삼성그룹은 사회적 비용이 크고 또 부작용이 있어서 채용제도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 지원자들은 삼성 직무 적성 검사, 그러니까 사트라는 그런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사장 확보 등 운영이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접수 시작 2시간 정도 되면 고사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다 차버려서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보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또 준비 과정에서 수강비가 드는 등 지원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용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 인원을 많이 늘리면 더 좋겠네요. 네. 다음은 근로자 평균 연령 문제 좀 들어보죠. 평균 연령이 아주 많이 늘어났나 보죠. 올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요? 네, 고용의 중심축이 중장년층으로 이동하면서 근로자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0년 38.9세였던 근로자 평균 나이가 13년 만에 올해는 44살로 5.1세가 늘어났습니다. 국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층의 고용 비중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 40살 이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1%에서 지난해 45%로 축소된 반면 40세 이상은 39%에서 55%로 확대됐습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세 둔화와 또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시장에 잔류하면서 20, 30대 고용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로자들 평균 연령 이렇게 늘어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분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에는 경기 알아뺏길 사업 이야기 좀 들어보죠. 처음부터 수익성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 보죠?
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인 아라뱃길 운영에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조 6,70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걷어들인 운영 수익은 7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수요 예측 조사로는 3조 8천억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오히려 적자 사업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 수요 예측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그런 이용률 때문인데요. 아라뱃길 사업은 여객선 이용객이 당초 수요 예측 대비 36%, 컨테이너 화물은 8.2%, 일반 화물 물동량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라뱃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전망됐던 물류단지 분양 수익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54%에 머물러서 앞으로도 사업성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되겠네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요.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우석근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 시간입니다. 은퇴자들이 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흔히 치킨집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해 무려 7천 곳이 문을 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70%쯤인 5천 곳이 또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망하는 거죠. 네, 이런 소식 앞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시간에 불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치킨집을 내도 망한다면 과연 은퇴자들 불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매주 수요일 경제로 바라본 세상 88만 원 세대 저자시죠. 성공회대 외래교수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 박사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시겠다고요? 6개월 했으니까 오래 했죠. 예.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결론처럼 개인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서 특별히 준비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10년간 불황에 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맞았던 방식하고 네.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방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방어 비법 확실하게 좀 전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경제 괜찮을 때는 IMF 이후에 재테크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돈을 굴리면은 그게 커질 확률이 높았죠. 네. 5, 6% 성장률인데 지금 한 2, 3% 내에 저성장으로 갈 거니까. 네. 저축이 중요하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저축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전에는 아파트, 부동산 투자, 증권 이런 거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는요? 예.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예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저축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은행 이자율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미국 경제가 좀 바뀌면서 아마 이자가 올라간다 치면은 예금을 하는 것들이 좀 이익이 될 거고 그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호황일 때 괜찮았는데 불황일 때는 펀드는 원금 보존이 안 되거든요. 네. 이전에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그 쇼크 나기 전에는 파산 나기 전에는 무슨 어디 해외 브라질 채권 어디 채권 중국에 펀드 투자하고 뭐 많이 했었죠. 네. 그때도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사람들한테는 그땐 차라리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골드바를 사면 차라리 돈을 벌 거다. 네. 그 사람들은 값이 많이 올랐었죠, 정말. 네. 그때 제가 딱 맞췄죠. 그래서 그때 산 사람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오 박사님은 못 사시고요. 저는 투기하지 않는. 투자 아닙니까? 투자. 에이, 투기죠. 투기입니까? 네. 근데 저금을 하고 그 대신에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로 묶지 말고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목돈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금을 하더라도 3년, 5년 이렇게 하면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는데 묶이는 기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서 이자율 약간 손해 보더라도 계속 돈을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조금 단기간에 있는 건 MMF라는 그런 채권에 대한 간접 투자 예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성 예금 그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자꾸 묶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방어가 되지.
좀 위험한 데다 이렇게 확 넣었다가 네. 원금도 날리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불필요한 보험들이 많이 들어요. 네. 또, 온정 때문에 들기도 하고 우정 때문에 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예. 이제 저금적으로 많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네. 보험 하시는 분들, 보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생활 설계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섭섭하시겠어요? 그분들. 근데 이게 불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호황 때는 조금 이렇게 방만하게 개인도 돈을 운영해도 괜찮은데 불황 때는 돈을 묶어놓고 있는 게 안전하고 언제 또 자기가 직업이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사실 저금하는 그런 전공법이 가장 도움이 되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네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방법.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은행에 계속 저금을 하고 있으면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설령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쓰게 되더라도 이자율 같은 거 훨씬 유리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나 이런 데 가지 않으려면은 평소에 준비를 좀 해야죠. 부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을 포함해가지고서 나가는 것 중에서 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줄여나는 수밖에 없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미국이 주택지수 65%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기가 미국 경기가 다시 좀 이렇게 상승하는 기조를 타고 있다. 밑바닥은 다진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우리는 아직은 멀었다고.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겉으로 드러난 1,000조 원 이상이다. 예. 그렇게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 월세로 들어가 있는 돈도 사실은 예. 채무인데 그건 여기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흑자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교육 등 줄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줄여서 엄청나게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매달 조금이라도 흑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 그게 돈이 모여요. 개인들이 각각 가계부를 써야 되겠네요. 가계부도 쓰고 예. 이를테면 차도 유지비를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서 네. 경차를 줄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는 지금 근데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려운 일 안 생기는데 예. 어려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구두쇠 전략을 펴라. 이렇게 느껴지네요, 저는요. 근데 일본 소비자들이 예. 98년도까지 한국이랑 일본의 저축률이 같았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이자율이 떨어졌어도 저축률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본이 불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버티는 거는 그 사람도 저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짜게 굴고 그랬는데 왜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어렵더라도 일본 소비자들이 끝까지 몰리지 않았는데 예. 우리도 그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개인을 국가가 도와주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네. 그래서 조금 짜게 쓰고 덜 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이지만 그 기본이 사실은 불황 때는 제일 도움이 되죠.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시 집안의 재산 관리하시는 여성분들은 지금 오 박사님 말씀 딱 귀담아 듣고 남편분들 집에 돌아오시면 봐라 이 오 박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현금이 모이면은 네. 현금이 붙는 이자가 작은 것 같은데 예. 규모가 되면은 계속 돈이 모아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돈을 만드는데 첫 출발을 하는 거를 재테크로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거죠. 이제는 이거 그냥 불황일 거니까. 불황일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 그렇다고 하면은 좀 방어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업에 관한 거는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요. 네. 치킨집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통계를 보면 3년 내 80%가 망한다는 거예요. 3년 내. 근데 트럭 대기를 제외하면은 제일 싼 게 저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치킨집이거든요. 3, 그렇죠? 4천 정도면은 할 수 있어요. 3, 4천 정도군요. 네, 그런 것 중에서 제일 큰 비싼 게 이제 아웃도어 매장들은 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네. 장소에 따라서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데니까 치킨집에 들어가는 거는 가장 저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쟁률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맹비를 받지 않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그 프랜차이저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주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곰곰하게 따져보시면은 이 상태에서도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아주 없진 않거든요.
치킨점 이외를 말씀하시는. 치킨집의 경우도 그렇고. 치킨점들 포함해서. 네, 커피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 중에서 조금 가혹하지 않은 조건들을 제시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뭐 사정상 그리고 난 치킨이 좋다 해서 선호도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이제 가맹비 등 해서 조건들을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가맹비가 참 엄청. 아니, 안 받는 데도 있어요. 네, 안 받는 거. 굉장히 적게 받는 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랜차이즈별로 자기네 이제 운영 방식이 다른데. 예. 조금 조건이 좋은 데로 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죠. 네. 은퇴하시는 분들이 집에만 계시기 어려우니까 창업을 생각하면서 이제 치킨점 많이 생각하시는데 앞서 저희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매년 7,400개의 치킨집이 생기고 70%가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에 문을 닫는. 그래서 길게 보시면은 10년 후에도 이 업종이 잘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아웃도어를 개인적으로 잘 권해드리지 않는 게 지금은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좋은데 10년 후에도 이 붐이 갈 것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자문도 해보고 하면은 10년 뒤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오래 갈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 박사님이 좀 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가 더 오래 갈지. 저는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겠죠. 만약에. 영화? 왜냐하면 그 불황 때 잘 되는 산업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영화가 불황 때 잘 되는 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 때 미국의 영화라는 산업이 그때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8년 IMF 때 한국 영화 붐이 탁 터진 거예요. 그 영화와 관련한 사업, 개인이 그쪽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또 찾아보면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왜냐면요. 영화가 가장 싼 오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시간을 몇 시간 식구들하고 보낸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극장 주말에, 가는 게 제일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황이 되면은 영화는 잘 돼요. 그 대신에 방송은 잘 안 되고. 왜냐면 방송은 광고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광고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광고는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좋아지는데 그 반면에 영화는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관광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특징이 돈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들리는 게 관광이고 돈이 없으면 또 제일 먼저 빼는 게 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니까 지금 관광으로 뭐를 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월급도 잘 오르지 않고 있고 또 개인의 5년 뒤, 10년 뒤의 비전도 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확냥 직장 그만둘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직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직장을 보시는. 그만두시더라도 지금 그만두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성공한 창업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요. 직장 마지막 2, 3년 동안에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 이전을 카운팅 역으로 계산해갖고요. 역계산해서. 이를테면 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새로운 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최소 3년은 그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만두고 찾겠다 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거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뭐 성공한 사람 만나보기도 하면서 딱 생각이 들었을 때는 뭐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둘 거니까 뭘 찾는다. 바로 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된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5125님인데요. 은퇴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실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50대 초반이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했지만 주위의 만류가 심합니다. 프랜차이즈 이외에 고려해 볼 만한 퇴직 후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그건 개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본인 전공이나 했던 일이라든가. 근데 기왕이면 지금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자신이 했던 그 업종 내에서 특화되어 있는 다른 일 찾는 게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자기가 해온 업종. 예를 들어 방송이라면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건설 업종이었다라고 하면 이를테면은 뭐 뭔가 관련되어 있는
내서 또 일을 찾아본다거나. 예. 근데 흔히 평생 했던 일 너무 싫거든요. 완전히 다른 제2의 인생이라는 이 멋진 단어를 놓고 확 바꾸고 보고 싶은 분들 많죠.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 변신 이거 해보고 싶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재되어 있는 경험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좋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분야는 달라도 이를테면은 마케팅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완전히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건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은 그러니까 불황 때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불황 때도 불황형 산업이라는 게 있고 백화점은 지금 어려워요.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재래시장 어렵고 그다음에 무슨 마트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홈쇼핑은 잘 돼요. 홈쇼핑. 왜냐면 그건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싼 거를 더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홈쇼핑과 관련된 일은 또 잘 되고. 그러니까 9개쯤 안 되더라도 1개쯤은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 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라 전체는 구할 수 없더라도 개인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려면 어렵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창업하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한 3년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게 3년.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A를 하려고 했는데 B로 바뀌고 그렇거든요. 근데 좀 종합적인 시각이 생기면은 그게 사실 경영 훈련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월급쟁이를 있다 보면은 사실 우린 시키는 일만 했잖아요. 근데 모든 일을 근데 다 결정해야 되는 게 창업이니까. 그걸 위한 본인의 준비가 필요하죠. 네. 자, 준비 기간이 한 3년 정도 필요하다는 오 박사님 설명인데요. 마무리할 시간은 됐는데 청취자분 질문이 많은데 이분 이야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456님인데요. 우석훈 박사님 코너 팬입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부 신부인데요. 예비 신랑이나 저나 모아둔 돈이 넉넉지 않아서 월세로 신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곧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 집을 구할 때 좀 무리를 해서 월세가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불황이 계속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니 높은 월세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월세 사는 서민을 위한 경제 조언 하나 해 주십시오.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유럽의 일반 국가들이 다 월세거든요. 그러니까 2달치만 보증금을 내고 다 월세인데 소득에 따라서 월세 보조를 해줘요. 우리는 주택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인데 전세 바우처죠. 그러니까 월세 바우처. 그런 거를 조금 더 전환을 해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솔로 시대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거든요. 출산, 육아, 고령화 등 해서 이유를 만들어서 저런 사람분들에게는 이를테면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 박사님 앞으로 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정면수 자주 오시겠죠? 네, 시간 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확답을 확실히 안 하시네요. 오시는 걸로 믿고 오늘 우석훈 박사와 함께 해온 매주 경제를 바라본 세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되는 내용은요.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 박사님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곳이었는데요. 8845님입니다.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있겠지요. 높은 곳에 계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일 수요일 뉴스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 김동철, 김은범, 작가 정선인, 정은지, 진행해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